자,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요청하신 내역들이 있죠. 이 번호대에서, 이 패턴대에서 특이한 점이 있냐? 아니면 지금 배당적인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나? 모든 거를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영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죠. 구독자분들의 증가율이 3,500%가 넘습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또한 지금 최근에 제가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지표선이 거의 88%에 육박하죠.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본머스하고 에버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은요 1라운드가 끝난 현재의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라운드의 경기력이 어떻냐가 좀 중요한데, 역시나 본머스는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지만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전진하지 못했죠. 역시나 34%의 점유율과 5개의 슈팅과 4개의 유효슈팅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본머스의 경기에 대한 이행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경기력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게 바로 첫 번째 경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에버턴은요 개막전에서 유독 안 좋았던 행보를 보여줬던 팀이죠. 4시즌 동안 개막전 전패를 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팀인데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역시나 에버턴의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겐 지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좀 있었죠. 최근에 9시 지금 보면은 4승 5무 이 정도의 흐름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홈에선 굉장히 강력했던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또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 얘네들이 신축구장에서 처음으로 했던 개막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개막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흐름을 신축구장에서 끊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여기서 배당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배당에 대한 이행도가 완전히 좀 떨어지죠. 홈팀 배당은요 2.0점대는 정배인데도 불구하고 원정팀에 대한 배당이 높습니다. 지금 원정팀 배당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역배인데도 불구하고 원정팀에 대한 배당이 긍정적이죠. 무승부가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무승부는 3.5점대를 봤을 땐요 최근 9회 연속으로 홈팀의 패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당이 3.4점대로 떨어졌거든요. 여기선 동일 결과가 없는 직전의 승리였다라는 거.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지금 에버턴 쪽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은요 지금 번호 1번에서 최근 8회 동안 무승부가 없고요, 투표율 기준으로 정배팀이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이건 배당이 아닙니다.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호 1번은요 EPL이 10회 배정받았는데요 홈팀의 패배가 없었습니다. 최근 10회 동안 홈팀의 패배가 없었다라는 거. 그게 5승 5무입니다. 또한 4회 연속 정배팀의 승리. 지금 패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홈팀이 훨씬 더 좀 긍정적이겠네요. 그쵸? 번호 1번에선 본머스가 2회 배정받아서 1승 1무, 에버턴은 2회 배정받아서 올무입니다. 그런데 얘네들한테 가장 좀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두 팀은요 맞대결 20번을 했을 때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승패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전술적인 이행도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안 나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봐요. 본머스는 원래 강한 압박으로 기동력을 보여주는 축구를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좀 내려앉았고요. 반대로 에버턴은요 역시나 수비 블록을 형성한 다음에 세트피스에 대한 활용들을 높이는 팀인데 역시나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합이 좀 안 맞았죠. 네, 결과적으로 이 경기가 아이러니하게 1번 경기인데 제일 어려운 것도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상황에선 무는 배제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팀은요 아이러니하게도 2부 리그에서 올라온 두 팀이 만났습니다. 코번트리하고 헐시티죠. 얘네들은요 상대 전적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상대 전적을 비교하는 건 간단합니다. 1부 리그에 있던 팀들이 1부 리그에서 계속 맞대결이면 상대 전적이 늦습니다. 그런데 1부 리그에 있던 팀이 2부 리그를 만난다, 이거는 상대 전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2부 리그에 있다가 올라온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도 동일하게 넣었다라는 거. 최근에 지금 3회 연속 무승부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번트리는요 아스널을 상대로 역시나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역시나 1부와 2부에 대한 격차가 있을 거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봤는데 역시나 그 경기를 동일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또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이긴 헐시티, 얘네들이 첫 번째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가장 큰 이변을 보여줬던 건 바로 헐시티였죠. 헐시티가 때렸던 그 카운터의 한방들 한 방 한 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건 이게 헐시티가 잘한 거야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가 이상한 거야, 이런 얘기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요 헐시티의 카운터가 긍정적이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홈팀 배당을 봤을 땐요 1.8점대가 18회 배당받았는데 5승 9무 4패로 홈팀의 연승이 없었고요. 무승부 3.5점대 역시나 위에하고 동일한 배당이죠. 네, 지금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번호 2번에선요 EPL이 최근 20회 동안 투표율 기준으로 3위 팀의 승리가 없었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한데요. 여기 있을까요? 투표율 번호 2번. 번호 2번을 보시면 EPL. 이건 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투표율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투표율 기준으로 꼴찌는 얘죠. 네, 지금 첫 번째 경기는 썬덜랜드의 승이고요. 두 번째 경기 위의 경기는 풀럼의 승. 뭐 그 다음에 이거는 웨스트햄의 승. 뭐 이건 번니의 승. 이런 식으로 투표율 기준 3위 팀의 승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좀 특이했던 패턴인 것 같아요. 최근 20회 동안 단 한 번도 3위 팀의 승리가 없었다라는 거. 지금 투표율적인 측면으로 어디가 더 정배의 투표율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거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헐시티가 지금 해외 배당이 4배가 넘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코번트리는 1.8점대거든요. 그런데 벌써 배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배당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냉정하게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이거는 헐시티가 더 불리하지 않은 경기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떨어지는 그 최종 낙하 지점까지 체킹을 좀 해봐야겠죠. 현재 상황에선요. 무승부가 가장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무승부냐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데요. 지금 배당이 헐시티가 받은 배당은 너무나도 높은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배당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 배당은 애초에 너무나도 높은 배당입니다. 이런 배당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배당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끝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4.2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얘가 3점대 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도 버거운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을 이끌던 토날리가 이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을 만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차전 첫 번째 1라운드 경기를 봤을 땐 역시나 지금 브렌트포하고 토트넘 그리고 또한 리버풀하고 뉴캐슬 제가 예상했던 범주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왔던 경기들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특히나 저는 뉴캐슬하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또 봤던 상황이었고요. 네, 자 토트넘 같은 경우 1차전을 봤을 땐 브렌트포의 카운터에 정말 맥이 빠지게끔 그냥 당했죠. 네, 무언가 한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처참하게 지금 무너졌는데 잉글랜드 컵에서 그래도 조금 분위기 반전을 쳤다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찰턴하고 했던 경기력은 그렇게 긍정적인 경기라고 바라보기에는 좀 애매하겠죠. 또한 상성을 봤을 때도 뉴캐슬에게 유독 약했던 토트넘은 역시나 이번 경기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브렌트포하고 경기에서요 56%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상대에게 26개의 슈팅을 허용했어요. 그 중에 8개의 슈팅을 허용할 정도로 뒷공간에 대한 공백이 너무나도 컸죠. 반대로 지금 뉴캐슬 역시나 핵심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난 뉴캐슬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바라봤는데 역시나 리버풀을 상대로도 긍정적인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점유율도 39%밖에 못 가져갔고요. 또한 슈팅 13개 중에 4개의 유싱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히 좀 긍정적인 장면이긴 한데 효율적인 부분에선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이 팀 자체가 먼저 멈춰있고 다가가지 못한 상태로 경기를 리드한다는 건요. 이거는 EPL에서는 부정적인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EPL은 템포가 가장 빠른 리그이기 때문에 멈춰있는 팀들도 부실 수 있는 팀들이 강팀이에요. 그런데 지금 뉴캐슬 같이 멈춰있다가 역습 카운터를 때려야지 이런 건 약팀 상대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홈팀 배당을 봤을 땐요 2.2점대 8회 배정받아가지고 4승 1무 3패 무승부 3.6점대는 24회 배정받아서 무승부가 7회였고요. 원정팀 3.0점대는 2회 배정받아서 원정팀의 전승 그리고 또한 2.9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에선 동일 결과가 없었는데 직전의 승리였다라는 거. 지금 번호 3번은요 EPL이 최근 4회 연속 투표율 1위 팀의 승리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지금의 배당을 보면요 토트넘이 정배인데 토트넘의 배당은 역시나 올라가고 있고 뉴캐슬은 역배인데 뉴캐슬의 역배당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배당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얘네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선요 무승부 필두가 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팀은요 바로 세리에입니다. 제가 세리에는 회원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배당이죠. 지난 시즌과 똑같았던 배당이 뭐였냐면 바로 AC 밀란이었습니다. 직전 차수죠.
AC 밀란은 굉장히 강력한 승배당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전달드렸는데 역시나 동일하게 들어갔거든요. 지난 시즌의 배당과 이번 시즌의 배당 출발이 같다라는 건 저같이 지금 배당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배당을 되게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아시죠?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인데 지금은 경기력을 따는 것보단 그 데이터가 조금 더 근사치가 높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도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죠. 네. 피오렌티나, 그다음에 프로시노인데요. 프로시노는 뭐 아무것도 못했죠. 네, 유벤투스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1대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시노가 유벤투스 상대로 그래도 나름 선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코트였어요. 그래가지고 프로시노가 보여주려고 했던 축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었죠. 그런데 애초에 프로시노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축구를 또 구사하는 팀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피오렌티나는요, 직전 경기에 로마에게 4대0으로 패배했죠. 정말 처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전 근데 나름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네, 물론 카운터적인 측면에서 로마에게 압도당하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로마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갔던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면 로마가 먼저 득점한 다음부터 라인을 더 올렸던 피오렌티나의 뒷공간은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프로시노는 애초에 전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피오렌티나는 빌드업적인 기반에 대한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이게 지금 세리에에 있는 팀들 중에 몇 팀이 안 돼요. 왜냐면 세리에가 대체적으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같은 팀들은요, 내려앉아서 이렇게 버티는 팀들에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그럼 유럽 대항전에 메리트가 있냐? 없다라고 했죠? 네, 메리트는 없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통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해외 배당을 봤을 땐요, 홈팀 배당 1.6점대 지금 12회 배정 받아가지고 9승 1무 1패입니다. 굉장히 좋은 배당이죠. 네. 무승부 배당 4.0점대는요, 무승부가 없는 정배 2번에 역배 2번이었다라는 거. 원정팀 배당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13승 4무 2패로 홈팀의 배당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바라볼 수 있죠. 또한 여기서 만약에 이변에 대한 빈도가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무승부가 아닌 원정팀의 승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변에 대한 체킹을 봤을 땐 이건 무보다는 패 쪽이 가깝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배당적인 측면에서 준수한 배당을 받은 거는 아무래도 홈팀의 배당이 좀 더 준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얘네들은요, 상성이 없죠. 상대 전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대 전적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번호 4번은요 최근 13회 동안 지금 무승부가 없다라는 흐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피오렌티나는 굉장히 대패배를 한 다음에 지금 홈으로 온 상황이고, 프로시노는 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2차전을 간 거거든요. 아니, 그 2라운드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회원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원본 데이터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죠. 네, 지금 보시면 배당에 대한 체킹과 범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건데, 지금 다른 내역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내역들이 다 들어가죠. 배당적인 측면에 대한 카운터하고 적중량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전부 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이는 거하고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글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코멘트들도 전부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배당의 움직임을 전부 다 체킹해가지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체킹을 하고 있다음에 그 다음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경기력과 배당이 맞게 움직이는지를 체킹하는 거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분들에게 모든 내역들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너무나도 운해 좋게도 지금 지난 시즌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의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거의 한 84에서 85죠.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축구 승부패도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좋은 등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그냥 가장 좋은 등수였던 건 2등을 하셨는데 1등이 없었던 차수에서 새우 5,300만 원을 받으셨죠. 네. 아무튼 회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축구 승부패이기 때문에 축구 승부패도 모든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게 하루 평균 1,200원이라는 겁니다. 괜히 회원분들의 재가입률이 99%가 아니에요. 지금 8월달 거의 말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99%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회원분들의 지금 증가율은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거짓말 같죠? 근데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요, 가입하시고 댓글 같은 거 쓰신 보시면 알겠지만 회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회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여기까지 홍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홍보를 왜 하는지도 제가 여러분 넣어야 되는구나. 홍보를 왜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미 저는 유튜브에 전업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기업을 다녔어요.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네,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유튜브를 동시에 했는데요.
유튜브를 전념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3번 쓰러졌거든요. 네,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유튜브 전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로만 생활을 할 수 있죠. 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저도 가장이니까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원했던 수치, 그 정했던 수치보다 회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건 팩트고요. 그분들이 넘은 것도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럼 근데 왜 계속 이런 홍보 영상들을 올리냐? 저는 회원분들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국가고요. 제가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계속 고정으로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일을 안 하겠죠. 그래야지 내가 나가서 일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못 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회원분들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채널에 대한 회원분들이 너무 운이 좋게도 지금 1년 넘게 단 한 번도 꺾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꺾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정해놨던 기준 안에 보다 떨어져 버리면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홍보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영업자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말이 좀 길었네요. 다음 경기로 그럼 여러분들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번 팀은요 바로 몬차하고 우디네스입니다. 몬차도 역시나 굉장히 단조로운 수비형의 팀에 좀 더 근접하고요. 반대로 우디네스도 최근에 창의력이 사라졌죠. 네, 둘 다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지금 최근에 맞대결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2승 3무 2패로 박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몬차는요 1차전 인테르를 상대로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뭘 보여준 게 없죠. 그런데 냉정히 말했을 때 지금 세리에서 인터밀란의 경기력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밀란과 경기를 하는 팀들은 분명히 좀 부정적일 수 있겠죠. 반대로 우디네세는요 직전 경기 코모를 상대로 잘 버텼습니다. 왜냐? 코모도 지금 단순하게 세리에 있는 팀들 중에 굉장히 템포가 빠른 팀이거든요. 코모의 20개의 슈팅 중에 6개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승부를 거둔, 값진 무승부를 거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지금 배당적인 측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홈팀 배당 3.2점대는 3회 배정받아서 1무 2패, 무승부 배당 3.1점대는 24회 배정받아서 무승부 3회, 그리고 또한 원정팀 배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1승 2무 4패.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원정팀이 좀 더 근사치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번호 5번에서는요 세리에가 10회 동안 지금 동일 기준 투표율 기준으로 봤을 땐 3위 팀의 승리가 없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투표율의 3위 팀의 승리는 뭐냐, 이건 배당이 아닙니다. 투표율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번호 5번에서 세리에가 10회 배정받아가지고 동일 결과가 없었는데 직전에 무승부다. 지금 배당적인 측면하고 패턴적인 측면을 봤을 땐요 우디네스가 좀 더 우위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해외 배당을 봤을 때도 우디네스는 지금 2.30의 배당으로 출발했고요. 또한 지금 몬차는 3.2점대의 배당으로 출발했는데 얘네들에 대한 배당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아웃은 우디네스 쪽으로 쌓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땐 우디네스가 좀 더 우위할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배당의 움직임이 없네요.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팀은요 바로 사스올로하고요 토리노입니다. 사스올로와 토리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이미 축구 승패가 진행되고 있고 4번까지 끝났을 거예요. 그죠?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제가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그죠? 네. 아마 목요일날 찍는 건데 오늘 바로 올라갈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올킬 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전부 다 지금 예상과 동일했던 결과들이 나왔다는. 네. 아무튼 남은 경기들도 오늘 유로파도 전부 다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글로. 네. 만약에 축구 승패를 지금 다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축구 승패 끝까지 응원하고요. 지금 제가 유로파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작업도 끝나면 전부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유로파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좋은 결과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사솔로입니다. 지금 배당적인 측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점대는 8회 배정받아서 6승 1무 1패, 무승부 3.3점대는 18회 배정받아서 무승부가 4회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원정팀 3.2점대는 8회 배정받아서 홈기준 3승 2무 3패. 일단 사솔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냐면요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웬만하면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세리에서 내려앉아있는 팀들의 색깔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사솔로예요. 네, 아무래도 공을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팀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토리노는요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형인데 얘네들은 빌드업 기반에 대한 축구를 좀 더 많이 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그 투박해요. 빌드업에 대한 이행도가 좀 떨어집니다. 상대 전적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1승 4무 5패로 토리노가 훨씬 더 우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토리노가 최근에
어찌 보면은 사솔로 상대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솔로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의 경기에서요 22개의 슈팅 중에 8개의 슈팅을 만들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사솔로의 색깔이에요.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공을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인 공세를 하려고 했다고 했죠. 이게 지금 세리에 내려앉아 있는 팀들에게는 부정적입니다. 한마디로 공간이 많은 팀들에게만 얘네들이 공간이 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 경기에 아탈란타에게는 공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탈란타도 어찌 보면은 지금 피오렌티나랑 마찬가지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 지금 아탈란타니까요. 네. 반대로 지금 토리노는요, 직전 경기 밀란에게 역시나 패배를 했죠. 아모린 감독의 첫 경기가 승리로 장식을 됐습니다. 근데 토리노가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거 뭐냐면 얘네들도 공간이 좀 많았습니다. 이 두 팀 다 어찌 보면 서로에 대한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또한 토리노가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려고 하는 이 AC 밀란과의 첫 경기에서는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은 전진이었거든요. 이거는 사스올로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네들은요, 저득점과 다득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더하고 오버에 대한 기준점은 분명히 뭐 이거일 텐데, 이게 어떤 배당에 대한 템포로 가는지, 그러니까 언더 배당을 매시고 오버 배당을 매신지를 봐야지만 이게 동일한 배당인지에 대한 절삭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그 모든 배당에 대한 지표선이 다 있죠. 뭐 언더 배당 몇 점대에서 오버 배당 몇 점대는 언더가 뭐 20회고 뭐 오버가 3회입니다. 뭐 이런 퍼센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제가 전부 다 기준을 해가지고 배당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언오버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 번호 6번에선요. 세리에를 6회 배정받았는데 무승부가 없었고요. 투표율 기준으로 1순위가 5회, 2순위가 1회였습니다. 한마디로 투표율 기준 3위, 역배는 없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단순하게 1차전의 경기력만 봤을 땐 어느 팀이 좀 더 우위하냐라고 봤을 땐요, 전 개인적으로 사솔로의 경기력이 좀 더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팀은요 바로 유벤투스하고요 파르마입니다. 유벤투스는 압도적인 점유율과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세밀한 빌드업으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 느려요. 네, 이거는 세리에니까 통한다라고 바라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얘네들을, 이 세리에 팀들을 유럽 대항전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느린 템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밀란은 유럽 대항전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계속 기재하고, 그리고 또 그 전 시즌에는 뭐 아탈란타, 그 전 시즌에는 AC 밀란, AS 로마, 이렇게 제가 체킹을 하고 나머지 팀들은 다 안 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동일한 퍼센테이지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봤을 때 유벤투스는 너무 느리죠. 세리에니까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얘네들 그냥 선수비 후역습 뚝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 전적을 봤을 땐 2승 1무 2패로 2승 1무 1패로 역시나 유벤투스가 약간의 우위를 바라볼 수 있고요. 이 번호가 지금 번호 7번인데요 번호 7번은 지금 최근 10회로 봤을 땐 죄송합니다. 최근 10회 기준으로 봤을 땐요, 무승부 비율이 58%로 굉장히 지금 높다라는 거. 근데 이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홈팀 배당 1.2점대는요, 10회 배정 받아가지고 7승 2무 1패로 역시나 홈팀에 대한 배당이 역시나 좋았던 배당이고요. 무승부 배당 6점대는요, 5회 배정 받았는데요, 홈 기준으로 4승 1무입니다. 홈팀에 패배가 없죠. 원정팀 역시나 10점대 이상대 배당은요, 총 지금 14회 배정받았는데 10승 3무 1패로 역시나 홈팀이 지지 않는다라는 데한 배당에 대한 근사치는 분명히 높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차수였나요? 나폴리하고 제노아 경기를 저는 저득점인 2.5 언더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승리팀은 나폴리를 예상했죠. 하지만 언더에 더 기준점을 높였던 건 역시나 배당입니다. 언더하고 오버에 대한 배당과 지금 원정팀에 대한 배당에 대한 절삭을 쳤을 때 어떤 게 좀 더 안정적인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얘네들도 언오버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직 배당이 안 뜬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거 다득점에 대한 배당이 정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유벤투스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많으면요, 추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7번까지 노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회원분들이 이 축구 승부에 대한 그 영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수가 돼야지 좋은 거기 때문에 축구 승패는. 근데 우리 채널은 승부식 채널이죠. 승무패 채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지를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많다라고 하면요, 저는 영상을 계속해서 이 축구 승무패 영상은 제작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러 개다 올려드리는 건 한정적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거 아시죠? 회원분들이 받아가는 거랑 이거는 좀 비교가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많은 회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유로파도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유로파 작업 끝나면 유로파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네, 한 3시 넘어서 한 4시 전에는 다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Yeah, it's our game. 데이터의 바다 위 전술을 띄워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 된 이 목소리. 누구의 패스가 더 날카로운가? 우리의 분석엔 경계가 없지. 모두가 외쳐. 아빠는 축구왕. 뜨거운 의견들이 부딪히는 광장. 축구란 이름 아래 우린 다 친구야. 아빠는 축구왕. 아빠는 축구왕. 본 채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사행성 행위를 권장하지 않으며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지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영상이며 실제 베팅이나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